안녕하세요. 캐릭터를 그려내는 일러스트레이터 네시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수강생분들은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림 쪽을 준비하고 계시는 학생분일 수도 있고 이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일 수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림을 꿈꾸고 계시겠죠? 그림을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 회사에서 경력을 한 10년 정도, 10년 이상 쌓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게임 회사를 준비하고 재직하는 기간 동안 저의 환경은 어느 정도 좀 치열하게 쌓아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좀 더 다양하게 눈을 넓히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어서 이때는 좀 더 치열하게 위로 달려만 왔다면은 현재는 좀 더 가로로 넓히는 이제 나라는 사람이 좀 더 다양한 일들과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면서 좀 더 크게 성장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학생일 때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장을 해오는 과정 그리고 현재 프리랜서로 경험하면서 또 다양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요소들까지 전반적으로 저의 경험들을 다양하게 들려주고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양한 꿈들이 메인으로 한 개나 두 개 이렇게 있을 거고 또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취미로 할 때도 하고 싶은 좀 더 정확한 요소들이 있겠죠? 뭐 그림으로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다던가 아니면은 그림으로 힐링을 하고 싶다던가 그런 꿈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선택과 고민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저는 강의에 단순히 그림 강의나 기본기 강의뿐만 아니라 좀 더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한 해답이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트로 부분에서 저의 경험을 기반해서 제가 어떻게 목표를 잡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 방법을 잡아서 진행을 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또 해결해서 나아갔는지 좀 더 넓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이나 선택은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사람은 다양한 성향과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될 때도 그런 여러 가지 요소에 있어서 다 다른 결과를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함으로 있어서 그 후에 정답이 무조건적으로 정답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지 저는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선택한 것을 믿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내가 선택을 하고 뭔가 진행을 했다 하면은 이미 이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이런 경험을 해봤다. 만약에 무언가 실패를 하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실패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경험을 했고 이 경험으로 성장을 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밑바탕으로 또 새로운 선택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인트로 시간에 제가 제 경험에 대해서 목표를 잡고 선택한 것들을 그냥 이런 A의 사람이 있고 A의 사람이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시련을 겪은 상태에서 또 어떤 선택을 해서 성장을 했고 또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고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취향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성향과 성격의 사람일까? 저는 판타지 게임과 패션 디자인을 좋아하고 이쁘고 멋진 캐릭터들, 그리고 부드러운 유화 그림들의 파스텔 컬러나 고풍스러운 컬러, 그리고 화사하게 빛이 스며드는 그림, 깔끔하고 모던한 디자인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쪽에 판타지 방향의 그림들과 이쪽은 제가 좋아하는 패션 쪽이나 뭔가 캐릭터의 꾸밈, 헤어, 색감, 연출, 그리고 부드러운 컬러, 화사한 분위기, 전반적인 그림들을 보시면은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나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판타지와 패션 이런 거 외에도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게 되면 단순히 그림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일상들 그리고 감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의 취미는 여행과 카메라 사진 그리고 홈카페 그리고 캠핑 그런 쪽의 감성과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보시면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는 이제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컬러들과 그리고 좀 고급진 그런 무드와 감성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저의 취향의 공간과 사진들을 모아봤을 때 전반적으로 비슷한 색감이나 무드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화면 안에 나의 취향들을 한 장 안에 다 모아놓고 고민을 해보시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그리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히 아실 수 있겠죠? 그림이라는 것은 내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와 감상을 표출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나침반을 정확하게 결정하지 않더라도 큰 방향성을 잡으면 좀 더 구체적인 목표나 구상을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일을 진행을 하게 되더라도 그 모든 일에는 그만한 노력과 정성, 또 그만한 또 시련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방향이 뭔지 고민해보고 그 방향에 맞춰서 설정해서 노력하고 나아가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도 가지고 미리 미래의 나를 상상해보며 롤플레잉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그릴 때 제일 행복하신가요? 습관은 곧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린 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죠. 저는 어릴 적 순수하게 그림을 좋아했고 그림에 대해 꿈이 있었으나 특별히 계획, 목표에 대해 크게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좋아서 잘하고 싶다. 당장 1차원적인 마음과 실행이었죠. 하지만 제 친구는 항상 큰 목표, 작은 계획들이 있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는 것을 종종 포기하더라도 계획을 해내고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좀 제 입장에서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완전한 독립으로 홀로 서기를 했을 때 전 당장 막연하게 오늘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미래의 나는 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래서 미래를 좀 더 정확하게 계획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해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절 어떻게 목표와 계획을 잡았는지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큰 계획을 해본 것은 학생 시절에 대학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 네, 어릴 적에 저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크게 잘 알지 못했고, 그리고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다 당연하게 대학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대학교 그러면은 나는 그림이 좋으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대학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적에는 게임학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게임학과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그 시절에 이제 학원에서 알려주는 대학교는 만화가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쪽의 대학교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화, 애니과를 준비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 인생에 처음 제대로 목표를 잡고 달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 그림 공부, 이런 습관이 생기고 그 습관들은 이 대학이라는 꿈을 좀 더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지한 노력이라는 것을 해보게 되는 순간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들이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 다 올라가게 되시고 저는 과감한 결정으로 18살에 검정고시를 치르고 서울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감한 결정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다 보니 저는 뭔가 더 해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좀 더 간절하게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목표였던 대학교를 가자, 그림을 그리는 대학교를 가자를 이제 이루고 나서 새로운 시련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일단 학교를 전부 다 졸업을 할 만큼의 돈이 없었고 당장에 생활비를 버는 것도 거의 대학교 시절부터 외주를 하면서 근근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지 못한 또 난관이 있었는데요. 막상 애니과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좀 새로운 고민과 또 충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냥 단순히 그림을 좋아했고 그리고 게임 쪽을 좋아하고 그리고 일러스트 같이 이런 한 장의 이미지를 그리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잘 맞았고 물론 만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게 좋아하는 것과 그 일을 해내는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저는 다른 좀 또 그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것에 일을 하는 것을 어떤 일을 하는지 미리 정보를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이제 애니메이션은 아무래도 전반적인 스토리보드를 짜고 콘티를 짜고 연출을 하고 감독을 하고 그리고 한 장의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 아닌 이제 아주 많은 그림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돌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라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더 잘 맞았고 그래서 첫 번째 시련인 돈과 두 번째로 생각보다 내가 좋아하고 그런 것들과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좀 안 맞나? 라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민만 있으면 사실 일단 배우고 졸업을 하고 그 후에 고민을 했을 텐데 일단 당장에 등록금과 생활비도 좀 막연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일단 자퇴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새 목표를 짜야 될 필요가 있었고 아까 고민을 했던 기반으로 다시 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었을 때 일단 저는 첫 번째로 돈이 필요하다. 근데 돈을 번다 하면 그림으로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림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실력을 올려야 된다. 그리고 제가 게임 쪽을 더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그리고 캐릭터나 일러스트 등 좀 더 확실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성장을 하고 나니까 그때 이제
좀 더 게임 원화가라는 직업에 대한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 목표는 게임 회사. 게임 회사를 갈 거야. 그러려면은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됐고, 그리고 여전히 돈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력을 올리면서 돈을 벌고, 그래서 저는 미술학원에서 학생분들도 가르치고, 가르치면 원래 더 실력이 더 늘게 돼요. 그만큼 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돈도 벌고. 그래서 저는 그림으로 돈 벌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계속 좀 연구를 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계속 실력을 쌓아서 일하는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에 대해 포트폴리오와 계속 실력을 쌓아 올리는 공부와 포폴, 이런 습관을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기와 환경과 현실에 따라서 순간순간 다르게 목표는 새로 설정되고, 또 그 목표에 따라서 이런 습관의 방향성이 또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늘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나의 현재 상황을 다시 체크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것에 맞춰서 또 새로 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춰서 습관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목표가 잡히면은 구체적인 계획 설정을 하고 그 습관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낼 때까지 계속 계획을 실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구상해보는 것까지는 이렇게 해볼 수 있겠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나는 어떻게 목표와 구상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최고 중요한 우선순위라던가, 일단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시 좀 더 쉽고 명확하게 크게 마인드맵식으로 분류를 해봅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림 쪽 관련하지 않고 그냥 나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좀 더 크게 그 상황에 대해서 돈 모으기, 그리고 이렇게 일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만 하게 되면 당연히 엄청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운동하기. 그래도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취미나 힐링은 뭔지, 이런 식으로 좀 더 넓게
구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또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게 되는 것이죠. 뭐 A라는 일, B라는 일을 어떻게 한다. 돈 모으기는 이제 뭐 매달 최소 얼마를 저금한다. 포트폴리오는 뭐 1년에 최소 얼마를 해내겠다. 운동도 하루 자, 한 20분은 운동하자. 이런 식으로 몇십 분 운동하자. 이렇게 뭐 스쿼트를 하자, 뭐를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봅니다. 제가 아까 취미에서 뭐 카메라, 사진 찍기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식으로 제일 1차적으로 그래서 1차 키워드를 작성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그 키워드에 대해서 구체화. 내가 확실하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좀 더 편하게 리스트가 쌓이게 돼요. 뭐 매달 뭐 얼마 이상 저금하기. 그리고 뭐 몸무게는 몇 킬로를 이상 늘지 않도록 운동을 하고 유지하겠다. 그리고 일은 뭐 이만큼에서 이만큼 하겠다. 공부는 최소 얼마 하고 포트폴리오를 1년에 목표는 이만큼이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리스트를 좀 더 명확하고 쉽게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고 그 리스트를 좀 종이에다가 크게 글자를 이제 뭐 하기 이거를 쭉 리스트를 적어 놓은 것을 모니터 옆이나 벽에 크게 좀 이제 보드나 그런 데 붙여 놓게 되면은 좀 더 눈에 보이게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이게 되니까 습관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습관이라는 것은 계속 무언가를 인지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그것을 계속 해내면은 그게 일상이 되고 그게 꾸준한 습관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기반으로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것들을 한두 개씩은 이제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아까 제가 포트폴리오를 뭐 1년 기준 목표를 잡았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1년 기준으로 목표를 잡게 되다 보면은 사실 1년이라고 하면 좀 막연한 기간이어서 내가 그림을 1년 동안 몇 장을 완성할 수 있는지 사실 정보가 1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내가 목표를 잡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허망한 목표인지 아니면 너무 적게 잡은 목표인지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목표를 잡을 때 크게 잡는 1년, 반년, 그래서 6개월 정도의 기준. 그래서 요렇게 이 반년을 쪼개서 계획을 또 잡고, 그리고 1개월,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는 1, 2, 3, 4, 5, 6. 그리고 1개월. 이런 식으로 목표 자체는 이제 1년으로 먼저 생각을 해봤다가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위해서는 일단 한 달 정도는 제가 어느 정도 속도가 있고 내가 한 달 안에 공부를 얼마나 할 수 있고 그림을 몇 장 그릴 수 있는지 판단을 해보고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평균 공부량과 그리고 한 달에 좀 완성작을 한 몇 개 낼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나의 기준을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이거를 기반으로 만약에 내가 한 달에 완성작이 한 장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년으로 치면은 중간에 뭐 휴가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한 평균 한 5장 정도를 생각하게 되고, 이걸 또 기준으로 1년 기준으로 잡게 되면은 한 10장 정도 나올까라고 기준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니면 한 장에서 2장 정도다 라고 한다면은 한 10장에서 한 15장 나오려나?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획을 짤 때 나의 미니멈과 맥시멈을 미리 상상을 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맥시멈으로 과도하게 목표를 잡아서 좀 너무 무리하고 자괴감을 가지는 것보다 약간 이제 어떤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니멈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최소 이거 이상은 해야 된다 라는 미니멈 기준을 최소 뭐뭐 이상은 해내자, 이런 기준과 이 맥시멈은 기준은 그냥 진짜 딱 열정이 엄청 넘쳤을 때의 맥시멈 기준이고, 이거는 약간 좀 로망, 꿈 이런 느낌이고, 약간 현실은 좀 이제 최소 얼만큼 이상 해내자 이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일단 맥시멈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놨다가 좀 더 이렇게 현실을 좀 더 고민을 해보는 거죠. 나의 현실에서는 뭐 이렇게 약속도 있을 거고, 노는 것도 있을 거고,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슈가 많이 생겨서, 그래서 이 한 달의 기준도 최소 한 장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는 거죠. 그래서 그 최소의 기반으로
좀 더 구체화를 목표를 잡게 되면은 더 이런 마인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숲과 나무를 한 번에 적어놓고 정리를 하는 것이 나의 성향, 그런 거죠. 뭔가 목표를 잡고 이뤄내는 나의 습관과 성향, 그리고 마인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로 또 그리고 어떤 것을 중시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건 단순히 그림에 대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림으로도 이렇게 지금 좀 더 이렇게 해봤지만 이거를 뭐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돈 모으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이제 돈 모으는 것도 1년에 내가 얼마 이상 모으고 싶다라고 좀 막연하게 잡았는데 막상 한 달에 내가 돈 쓰고 뭐 생활비 나가고 월세 나가고 뭐 휴대폰비 나가고 뭐 나가고 하면은 저금할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이거밖에 안 남네. 그래서 1년 목표로 좀 그냥 애매하게 잡은 그 수치를 다시 한 달로 계산을 해서 곱하기 또 한 10달 정도. 왜냐면 또 분명히 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크게 돈 나가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가정으로 한 10달 정도로 잡았을 때 비용이 좀 더 현실적으로 저금을 할 수 있는 비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렇게 큰 계획, 작은 계획 이렇게 한 화면에 정리를 해보시면은 좀 더 좋은 계획과 실행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목표라는 것은 또 내가 이것을 피드백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이 커다란 계획이라는 맥락을 피드백, 그래서 이 계획에서 내가 실행을 해서 이룬 것은 실질적으로 이룬 것의 수치. 그래서 목표에서는 10장에서 15장이었는데 이룬 것은 한 7장이었다. 이렇게 하면은 목표와 내가 이룬 것에 대한 갭이 생기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생각보다 속도가 느리다던가 생각이 많다던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 목표를 잡게 될 때 나의 이런 속도나 또 어떤 느리게 할 수 있는 요소나 뭔가 왜 이거를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고,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본 다음에 좀 더 정확도가 높은, 그러니까 나 자신을 좀 더 이해한 정확한 목표와 계획을 새로 또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성장을 하게 될수록 속도가 또 빨라지겠죠? 그러면은 올해에서 10장에서 15장 목표였는데 7장을 이뤘는데, 반대로 그 다음 해의 목표에서 좀 더 안전하게 그래, 한 8장에서 10장까지 하자라고 했는데 속도가 되려 빨라지고 좀 더 실력도 성장을 해서 되려 그것을 초과해서 한 10장, 12장을 또 해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느리게 하는 것들과 아니면 또 성장을 하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단기 목표와 단기 완성과 피드백 때 자주 인식을 할 수 있게 돼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나면은 다시 또 1년 계획을 나중에 수정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취미로 들으시는 분들도 꼭 이것이 그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전반적인 내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수 있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목표와 계획 실행들이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목표와 계획을 정리했으니 이제 실행을 해야겠죠? 하지만 막상 계획의 하루가 현실이 되면 그 계획에 대해서 스케줄을 어떻게 분배하고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잘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스케줄러를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실제 사용하는 월간 스케줄러와 일간 스케줄을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월간 스케줄러는 이렇게 스탠딩 모드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전반적인 한 달의 스케줄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월간 스케줄러를 스탠딩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일간 스케줄러를 이렇게 노트로 사용해서 좀 더 디테일한 목표와 실행에 대해,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적는 식으로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서 한 달 목표로 뭐 완성작을 최소 1장 이상을 하도록 하자라는 대략적인 이제 기준을 잡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한 장만을 한 달 동안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또 공부라던가, 그러면 그 공부란 또 그 안에서 또 엄청 다양한 공부로 나뉘겠죠? 제 강의에서 알려드릴 여러 가지 기본기들. 그래서 그게 뭐 드로잉 공부, 그리고 뭐 채색 공부, 인체 공부, 투시 공부 등등. 그래서 뭐 모작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볼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또 이제 레퍼런스를 날 잡고 수집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디테일한 공부 계획들을 또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월간 스케줄에서 일단 크게 내가 최고 1순위로 해야 되는 거, 1순위로 완성작 뽑기, 그리고 공부도 이제 워낙에 다양한 공부가 많으니까, 나 이번 달에는 인체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다던가, 인체와 선 공부를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목표, 그리고 공부 안에서도 약간 순위를 설정을 해가지고 대략적인 계획을 잡고, 그리고 그림 외에도 뭔가 중요한 스케줄이라던가 일을 해야 되는 거라던가 그런 리스트들을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해놓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때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뭐 외주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약간 요렇게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뭐 마감이라던가 완성
이렇게 해놓고 또 이제 또 전체 스케줄에서 뭐 이때부터 이때까지 완성작 한 개 마감하기라던가 이런 크게 봐야 되는 리스트들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를 해야 되고 또 이때부터 이때까지 뭐 휴가 기간이라던가 그리고 뭐 약속이라던가 좀 중요한 스케줄들을 미리 체크를 하는 것이죠. 빠져야 되는 뭐 약속이라던가 휴가, 집안일들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놓고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운동 가는 날 이런 거를 체크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무슨 요일에 고정적으로 하는 게 있다. 가령 매주 화요일에 운동을 간다. 하면 이렇게 세로로 체크를 해서 그러니까 이 세로 체크가 이제 뭐 운동하는 날이라던가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 주로 해서 이렇게 이날을 알바 가는 날이라던가 아니면 어디 일을 하러 가는 날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로로 또 이제 시작과 끝을 해서 스케줄을 확인을 하고 이제 매주 강의하는 날이라던가 그런 날들을 이렇게 세로로 마카로 칠을 해서 이렇게 세로로 표시해서 뭐 강의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한다던가 그래서 저는 가로로도 이용하고 세로로도 이용하고 이렇게 빠지는 날도 체크를 하고 또 중요하게 이날에 또 뭔가 중요한 이슈가 있다. 이런 것들도 다 표기를 해놔요. 뭐 미팅 뭐 그리고 또 언제까지 또 이때까지 뭔가 뭐 문서를 보내야 된다던가 계약서를 써야 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중요한 것들도 이렇게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고 이렇게 해서 책상에 모니터 옆에 딱 세우게 되면은 중요도 리스트도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고 한 화면 안에 정보들이 좀 더 뭐 A 뭐 어떡하기 뭐 이때 뭐 B를 뭐 해야 되기 이런 식으로 큰 스케줄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체크를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뭔가 일이라던가 공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때 저는 이제 공부하는 거나 작업하는 것도 이걸 크게 목표로 잡게 되면 너무 이 하나가 커서 체크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만약에 아까 한 장을 완성하는 것도 월간의 스케줄이기 때문에 그 한 장을 진행도만 올리는 것 뿐이지 그 한 장을 바로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원래 데일리로 쓰는 스케줄러는 이렇게 체크를 해야지 그 미션의 목표를 잡고 그 미션을 해냈다는 보상 심리를 이렇게 체크를 함으로써 좀 힐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목표한 거를 이뤘다. 그리고 또 목표한 것을 반 정도 해냈고 이거는 아예 못했다. 이거는 미룬다.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고 좀 확 한 번에 또 체크를 할 수 있게 세분화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뭐 공부나 작업 같은 거를 좀 더 쪼개는 거예요. 만약에 한 장을 완성한다라는 것도 그 한 장 기반에서 더 쪼개서 뭐 아이디어 고상 그래서 뭐 레퍼런스 수집 수집이랑 정리 해가지고 요거를 체크를 하게 한다던가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또 여유가 됐을 때 뭐 해서 스케치, 드로잉 하기 이런 식으로 연장해가지고 이걸 또 체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하는 거 말고 이제 공부 관련해서 공부 리스트도 쪼개가지고 오늘은 뭐 인체 크로키 하기, 그리고 뭐 의상의 주름 공부하기, 그리고 채색하는 거 배색 연습, 이런 식으로 오늘 공부하고 싶은 리스트들을 이렇게 쪼개서 정리를 하고 요거를 체크하고 애매하게 했다. 삼각형. 아예 이거는 못했다. X. 이렇게 해놓고 또 일단 저는 이거 위주로 좀 메인으로 쓰는 편이고 여기에서는 타임라인인데요. 만약에 뭐 한 11시부터 4시까지 이거 메인을 진행한다. 그리고 또 쉬다가 한 7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을 작성을 해서 한눈에 내가 하루 스케줄을 어떻게 보내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요거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나의 뭐 안 좋은 습관이나 뭐 해야 될 거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뭔가 이제 그 강의를 보면서 배운 이론들 중에 선생님이 선을 너무 짧게 쓰지 말고 길게 쓰라고 했다. 브러쉬 조절을 잘 하라고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의식을 하면서 뭐 선 습관 고치기, 그리고 브러쉬도 너무 작게 쓰지 않기, 그리고 뭐 인체를 할 때 어디 부분 신경 쓰기, 그리고 또 메인에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했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구상 같은 거를 좀 더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요소를 뭐 하기 이런 식으로 내용 정리를 이렇게 해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운동 20분 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사이드로 뭐 취미생활이나 공부 또 다른 것들 하고 싶은 것 있잖아요. 운동이라던가 뭐 영어 공부를 해보고 싶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너무 지금 이제 공부만 하고 이렇게 일만 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요런 거를 좀 줄이고 여기에 뭐 산책하기, 그리고 뭐 이때 친구와 약속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림 외의 스케줄들도 체크를 하고, 그리고 뭐 청소기 돌리기, 청소, 뭐 빨래 이런 것도 해야 할 일을 체크해서 이런 것도 체크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나의 하루의 흐름과 일상들을 이렇게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 어떤 식으로 패턴으로 흘러가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나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한 나를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 저번 시간에 이제 알려드린 더 큰 1년 계획이나 반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또 잡아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취미로 그림을 하시는 분은 괜찮지만 만약 그림을 메인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림은 오래오래 롱런을 해야 되는 장기전입니다. 그래서 늘 200%의 에너지로 달리면 방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언가에 항상 200% 에너지를 투자한다면은 아마 행복도도 많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우선순위가 그림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되 늘 나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열정의 온도를 조절하고 스위치를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린 스케줄 기반은 좀 열정의 온도를 좀 많이 올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열정의 온도, 간절함의 수준, 그리고 열심히 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그리고 밸런스를 유지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지금 심신의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조금 어느 정도 즐기면서 하고 싶다. 근데 나는 지금 정말 많이 안 좋아서 좀 힐링과 휴식기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열정의 온도를 내 상황에 맞춰서 올렸다가 낮췄다가 조절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1년간의 그 달력이나 일간 그런 스케줄러를 달력들을 이렇게 쭉쭉쭉 넘겨보면은 어떤 달은 미친 듯이 쫙쫙쫙쫙쫙 체크 별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끔찍하게 이제 스케줄이 꽉 차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달은 뭔가 노는 거, 휴가 이런 식으로 스케줄이 그냥 텅텅텅텅 비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 밸런스를 이 타이밍에는 내가 달려야겠다. 이 타이밍에는 나는 좀 더 투자를 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스위치를 올려주시고 좀 나 너무 한 번에 달려서 이만큼 하고 이제 잠시 쉬어서 에너지를 다시 재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좀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365일 1년 내내 너무 달리게 되면은 그 에너지가 그 다음 해에도 유지가 사실 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휴식도 잘 가지면서 잡고, 그래서 저는 좀 휴식기에는 애초에 일간 스케줄러를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청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일들 처리하고 바쁠 때 일간 스케줄러를 좀 더 이렇게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고, 조금 휴식기다라고 하면은 월간 스케줄러 안에서만 정리를 하는 편이죠. 여러분도 스케줄러를 이용해서 한번 본격적인 계획과 실행 그리고 피드백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를 할 때가 디렉팅을 해볼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특정한 일을, 나에게 주어진 일을 맞춰서 해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할 때에는 그림으로 할 수 있는 작고 큰 다양한 기획과 방향성 디렉팅을 스스로 고민해보고 좀 더 다양하게 표현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디렉팅을 한다고 해서 엄청 대단한 것을 막 해야 한다 이런 거가 아니라 아주 작은 굿즈나 이모티콘, 내 캐릭터 만들어 보기, 소장하고 싶은 엽서 만들기 등 이런 작은 규모나 소소하게 기획과 전반적인 것들을 디렉팅을 연습을 해보시면 좀 더 능동적인 마인드와 자세,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좀 더 내가 좋아하는 방향에 대해 실전으로 겪어보시면 좀 더 내가 더 뭘 좋아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해 볼 수도 있죠. 물론 그런 굿즈를 제작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뭔가 내가 어차피 그림 공부를 하고 처음부터 엄청 막 화려한 캐릭터를 그리기보다 우리가 드로잉 연습을 할 때 이런 식물이라던가 이런 병 드로잉 같은 간단한 소품들 드로잉들도 많이 연습을 해보게 될 텐데요. 이제 저는 공부를 너무 공부라고 생각해서 지루하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이왕 드로잉 공부로 소품 드로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소품 드로잉으로 이렇게 뭐 엽서를 만들어 본다던가, 근데 그 엽서를 뭐 실제 제작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화면상의 이미지로 엽서를 꾸며보는 연습을 해보고 채색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게 되면 나는 어떤 분위기로 어떤 엽서를 만들어 볼 거야. 나는 어떤 스타일의 되게 아기자기한 엽서를 제작을 해볼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나의 취향과 좀 더 기획적인 면이라던가 진행을 하면서 나는 컬러감이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 디렉팅을 진행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엄청 큰 요소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요소 안에서도 기획을 해보고 진행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단순한 공부뿐만 아니라 좀 더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영역의 능력도 좀 더 향상을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조금 자신감이 붙게 되면은 나중에 좀 더 난이도 높은 그림을 제작을 할 때도 좀 더 레퍼런스 수집을 적극적으로 한다던가, 그리고 포트폴리오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을 잡을 때에도 좀 더 내가 어떤 식으로 뭘 메인으로 잡고 어떤 취향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좀 더 스스로 잘 알게 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지루하게 공부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때에도 나의 게임을 만든다. 그래서 만약에 게임 쪽에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하면은 뭔가 캐릭터나 일러스트를 그릴 때 어디 이제 올렸을 때 이거 실제 있는 게임인가?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뭔가 나의 그 게임명 같은 거라던가 그런 거를 미리 상상을 해놓고 그 게임의 세계관을 만든다던가, 그래서 그 게임의 주인공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세계관에서 어떤 NPC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번 하게 되면 훨씬 더 애착도 들어가고 정성도 알게 모르게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냥 막연하게 포트폴리오를 채워야 돼 이런 식으로
뭔가 있기보다 좀 더 능동적으로 좋아서 해낼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강의들에서 목표나 계획,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포트폴리오의 방향성이란 결국 일하는 방향에 결정을 미치고 그것은 또 다시 포트폴리오가 돼서 그 후의 방향성에 또 결정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포트폴리오의 방향성을 바꾸거나 넓힌다면 다른 방향성으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대신 그만큼의 시간 투자가 들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나 취미에 대해서 작고 크게 경험들을 해보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미리 상상해보고 경험해가면서 선택하고 또 선택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응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럼 앞으로의 강의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